보자. 자, 다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나? 우리 친구들. 오케이. 좋았어. 한 명 더. 여러분 소리 잘 들어가요? 소리 잘 들려요? 강민이 지윤이를. 재윤이면 어때? 재윤이. 오케이. 재윤이 어디 갔어? 재윤이 잡아와.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그 앞서까지 이상기체의 경우 그 온도가 변하느냐, 온도가 일정하냐. 어머, 진율 마지막, 그러네요.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네. 슬프네요. 좋아요. 네. 참. 그러네요. 어떡해요. 진짜. 제이도 왔군요. 이런 참. 아유, 참. 좋습니다. 자, 마무리 내용입니다. 자, 앞서 그 온도가 일정하냐, 온도가 변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단열입니다. 열열 단열. 이게 이제 열은 그 뭐냐면 그 뜨끈뜨끈 히트 그 열 맞고요. 이 단자가 이제 차단하다 뭐 그런데 차단의 단자예요. 열을 차단한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단열을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어디어버틱이라고 합니다. 어디어버틱. 그래서 아마 책을 읽을 때 영어 단어 어디어버틱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열을 차단한다. 단열 과정을 그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열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보온병 같은 것에서 그 이제 그 시스템을 관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열 과정에서는 뭐가 그냥 바로 Q가 0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단열 과정에 대한 첫 번째 뭐라 해볼 거냐? 자, 수리적 어떤 테크닉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단열 과정이다. 그럼 Q가 0이다. 자, 우선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DE는 DQ 플러스 DW. 그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연력학 제1법칙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무슨 조건을 걸자? 바로 지금의 단열을 걸자.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Q가 없다며요. 그럼 열량 출입이 아예 없으니까 그것의 변화량도 없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가 바로 dW.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단열 과정에 대한 그 연력학 제1법칙 표현을 저렇게 바꾸어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dW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항상 마이너스 PEX dV 이렇게 쓸 수 있죠? 1의 정의죠. 1의 정의로 항상 얘는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였다가 또 어떤 조건을 거느냐? 바로 A 가역 과정이라고 조건을 걸어주는 거죠. 그럼 가역 어떻게 돼? 가역이면 여기에 있는 요 PEX 외부 압력이죠. 얘가 어떻게 바뀐다? 바로 그냥 내부 압력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으로 열 1 이렇게 표현했는데 단열이어서 열 없애고 1로 표현한 다음에 1의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px dv 하고 가역 조건 걸어서 내부 압력을 그러니까 외부 압력을 내부 압력으로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통째로 뭘 걸어주냐면 이게 만약 이상 기체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내부 에너지를 이상 기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정의에 따라 NCB 델타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무조건 정의에 따라 NCB DT라고 했죠.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이때 얘가 결국 그 등호가 이거잖아요. 그럼 이상 기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압력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바로 V분의 nRT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NCB/DT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내부 압력을 PV인의 nRT로 바꾼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상기체의 경우.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모루스 얘가 약분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면 R분의 CB 요렇게 R분의 CB라고 할까? 이렇게 바꿉시다. 다시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여기 온도가 있죠? 온도를 저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얘를 t분의 1 이렇게 한 다음에 쟤를 dt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몰수는 약분되겠죠? cb를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cb의 r 이렇게 곱해지고 그 다음 여기 부피가 있죠? 부피분의 1의 dv 이렇게 꼴이 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서도 어떤 테크닉을 하나 써주느냐. 얘를 뭐 1번이라고 합시다. 자, 두 번째는 이 어떤 표현을 하나 쓰냐면 비열 비라는 표현을 하나 씁니다. 비열 비. 비열은 그 비열 우리가 얘기하는 스페시픽 힛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비는 그 비율을 할 때, 레이시오 할 때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열 사이의 비율이라는 뜻인데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 알파벳 감마로 많이 표현합니다. 의미는 바로 CV에 대한 CP의 비율입니다. 요걸 비열비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 감마로 많이 표현한다. 근데 여기다가도 무슨 조건을 걸자? 이상기체 조건을 걸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CP 이게 어찌 바뀌죠? CB 플러스 R 1이 된다 이란 말이지. 아시겠죠? 아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CBR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바로 CB분의 R 얘를 감마 빼기 1 저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원자 이상기체면 CB가 뭐예요? 2분의 3R이잖아요. 그럼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원자 이상기체면 2분의 5R 넣고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원자냐 이원자냐 뭐 이렇게 조건이 정해지면 이 CB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감마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기체상수를 CB로 나눈 걸 편의상 감마 빼기 1로 두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 앞에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쟤를 여기 넣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t분의 1 dt는 마이너스 한 다음에 감마 빼기 1 하고 v분의 1의 dv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서의 R over CB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쨌건 등호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니까 양변을 인티그럴 적분해도 등호는 성립하겠죠? 그럼 결국 이쪽은 온도에 대한 적분이고요. 이쪽은 부피에 대한 적분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부피가 V1일 때 그때의 온도를 T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부피가 V2일 때 그때 온도를 T2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부피, 첫 번째 온도고요. 두 번째 조건의 부피, 두 번째 조건의 온도라고 하자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계산할 수 있다? 어쨌거나 이쪽도 어쨌거나 이쪽도 뭔가 함수의 역수에 대한 적분이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로그 T1분의 T2 마이너스 감마 빼기 1 한 다음에 곱하기 로그 V1분의 V2 1이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수식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로그 T1분의 T2는 자 여기 지금 감마 빼기 1이라는 상수가 로그 안에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으니까 이걸 로그 안으로 지수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를 감안해서 얘는 로그 마이너스가 안에 들어가면 V2분의 V1으로 역수가 되죠. 그리고 감마 빼기 1로 표현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이때 여기서 로그 안이 똑같아야 등호 성립하죠. 그러면
T1분의 T2는 V2 감마 빼기 1분의 V1 감마 빼기 1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 바로 T1 V1 감마 빼기 1승은 T2 V2 감마 빼기 1승으로 바뀌어지겠습니다. 저 수리적 과정 아시겠어요? 네. 바로 저것이 이상기체의 경우 단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 온도와 부피 사이의 변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반드시 외우시라. 반드시 외우시라. 자, 근데 이때 또 어떤 테크닉을 쓸 수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온도 자리죠. 온도 자리. 온도 자리. 저 자리에다가 어떤 걸 다시 써 넣을 수 있냐면 요렇게 P1 V1 분의 NR 이라고 온도 자리에 이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PV는 nRT니까요. 그래서 온도 자리에다가 PV분의 nR을 넣어줄 수 있죠. 이상기체니까. 그러면 그걸 여기서도 그대로 할 수 있죠. 그러면 P2 V2 nR 곱하기 V2의 감마 빼기 1.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이젠 또 어떻게 되겠어요? P1 V1 감마는 P2 V2 감마. 이것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완전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단열 과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수리적 과정 바로 요거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자, 모두 정리하시고요. 칠판 지웁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셨어요? 적으시고요. 자, 그래서 단열 가역 과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수리적 과정을 지금 구해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두 개의 수식이고요. 이 두 개의 수식은 역시나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논리 과정을 매 순간 재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 논리 구조가 딱 완결되는 구간에서의 결과를 항상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만족되는 단열 가역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된 마무리 계산을 좀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된 마무리 계산 뭘 해보자는 얘기냐면 첫 번째 1. 내부 에너지 계산. 자, 내부 에너지는 이상기체라고 하면 부피가 변하건 부피가 안 변하건 압력이 변하건 압력이 안 변하건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무조건 뭐죠? NCB 델타 T.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뭐 몰수는 정해져 있을 거고 CB도 정해지겠죠. 뭐 단원자면 2분의 3R, 이원자면 2분의 5R. 그럼 결국 뭐 온도 변화만 알면 내부 에너지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온도 변화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바로 그냥 T2 빼기 T1이란 얘기예요. 이 T2, 이 T1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얘가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온도와 뭐 처음 부피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마도 구할 수 있겠죠. 뭐 CB, CP가 주어져 있다면. 그럼 구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T1하고 T2를 구해서 여기 그 차이를 넣으면 내부 에너지 바로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뭐 해볼까요? 바로 일 계산. 자, 일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W인데 이 경우 내부 에너지 빼기 Q 이래 주면 되겠죠? 왜? 내부 에너지가 1에다가 열을 더한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요거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무슨 과정이라 그랬어요? 단열 과정이라 그랬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0. 끝. 그래서 이상기체의 단열 가역 과정에서는 바로 1과 내부 에너지의 크기가 같아집니다. 아시겠죠? 저 논리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 가시면 1학년 1학기 때는 아마 이 부분까지는 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랑 많이 만날 수가 없어서 직접 강의는 다 못했지만 그 일부는 강의를 하고 일부는 제가 막 강의를 미리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사실은 1학년 1학기까지의 과정의 진도가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하고는 수업을 여기까지 하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좀 가정학습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내가 최대한 그 뭐 자료도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 특성상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뭐 하몽차사잖아요. 여러분 하몽차사란 말 알아요? 그래서 어쨌건 한번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뭐 나오질 못하니까 학기 중에는 우리 만나기 좀 뭐 쉽지는 않을 건데 나중에 또 1학년 1학기 때 그 여름방학이 되면 그때 기회가 될 경우 만나서 다시 한번 또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알았잖아요. 그래서 참 우연치 않은 기회로 우리 인연을 쌓게 됐는데 그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는 과정에서 나도 되게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하고는 또 계속 내가 수업을 하고 싶어서 여름방학 때 같이 만나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약하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뭐 당장 만나진 않더라도 여러분 학교 가시면요 학교 수업 자료 같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수업 자료 그 나오고 하면 그 나한테 사진이라도 좀 찍어가지고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중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기출문제를 그냥 주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은 그 이제 나한테 좀 사진이라도 찍어서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1학년 2학기 수업하게 되면 내가 좀 참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어떤지 모르겠네요.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